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친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던 기억. 대화는 하는데 진심이 안 느껴지고 웃고는 있지만 감정이 닿지 않는 그 느낌.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관계의 온도가 달라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나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의 은근한 특징, 5가지와 그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심리 전략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관계에 대한 촉이 더 예리해지고 괜히 상처받는 상황을 미리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같이 있으면 어색해. 뭔가 나만 불편한 것 같아. 같이 웃고 대화도 나누는데 유독 그 사람의 말투나 표정에서 어색함이 느껴질 때가 있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데 미묘하게 나를 피하는 사람. 말 한마디에 정색하거나 내가 있을 때만 묘하게 분위기가 달라지는 사람. 오늘은 그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바로 의외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사람은 나와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는 자꾸 눈치를 보게 되고 불편함이 쌓이는 걸까요? 먼저 이런 감정을 느꼈다면 그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우리 뇌는 미세한 눈빛, 억양, 몸짓의 차이를 감지해 상대의 감정을 직관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요. 이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감지 능력이라고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작은 표정, 변화나 말투 속에 숨어있는 미묘한 거리감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의외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예를 들어 같이 밥을 먹을 때마다 대화가 자꾸 끊기고 내 말에만 유난히 반응이 덜한 친구가 있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몇 번 반복되면 나만 불편한가 하는 생각이 들죠. 이처럼 관계 속의 미묘한 이상 신호는 아주 작게 시작되곤 합니다. 지금부터 그 미묘한 5가지 신호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드릴게요. 첫째, 내 이야기에 반응이 느리거나 무표정으로 일관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모임 자리에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웃어주고 반응을 보이지만 유독 그 사람만 시선을 피하거나 아무 표정 없이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이 끝난 뒤에도 같은 짧은 반응이나 형식적인 리액션만 할 뿐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지지 않죠. 그 사람은 나와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거나 일부러 관심을 주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거부감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둘째, 내가 있는 자리에서는 말을 아끼거나 자리를 뜬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회식 자리에서 다른 동료들과는 즐겁게 대화를 나누던 사람이 내가 합석하는 순간 조용해지거나 갑자기 핸드폰만 보게 되는 경우가 있죠. 혹은 이야기 도중 갑자기 잠깐만이라며 자리를 비우고 돌아와도 더 이상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걸 불편하게 느끼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관계의 온도차를 은근히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셋째, 나에 대한 칭찬은 하지 않으면서 미묘한 지적을 자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옷차림에 대해 오늘 스타일이 독특하네 라고 말하거나 회의에서 내가 낸 아이디어에 대해 그거 예전에 다른 데서도 많이 봤던 건데처럼 평가절하하는 말을 툭 던지는 식이죠.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농담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감정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가 죽고 그 사람 앞에서는 내 생각을 말하기가 꺼려지게 됩니다. 넷째, 다른 사람과는 다정한데 나에게만 무덤덤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모임 안에서 그 사람은 다른 친구에게는 오늘 진짜 멋지다, 잘 지냈어? 하고 반갑게 인사하지만 나에겐 고개만 끄덕이거나 무표정으로 응 왔어? 하고 말하는 식이죠. 또는 SNS에서 다른 사람의 게시물엔 댓글을 달고 반응을 보이지만
내 게시물은 꾸준히 무시한다면 이건 역시 감정적 거리감의 표현입니다. 이런 차별적인 태도는 말보다 더 강하게 너는 내 관심받기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섯째, 내가 실수했을 때 유독 냉정하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 중에 내가 작은 실수를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는 괜찮아, 다음에 조심하면 되지라고 말하던 그 사람이 나에게는 이런 건 기본 아니야, 이래서야 같이 일하겠어? 처럼 날카로운 반응을 보인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도 나에게만 유독 엄격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 그 감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누적돼 왔던 불편함일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사람은 정당한 비판이라는 틀을 빌려 자신이 느껴온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죠. 이런 신호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저러지?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모든 불편함의 원인이 내 탓은 아니라는 것. 상대의 내면에서 쌓인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행동에 묻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사람을 만났을 겁니다. 이유 없이 피하는 듯한 느낌, 내 앞에서만 분위기가 달라지는 말투, 나만 빼고 다정한 태도. 이런 상황에선 나 자신을 의심하거나 괜히 위축되기 쉽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감정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건강하게 대응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리두기입니다. 무작정 멀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관계 속에서 나의 감정과 에너지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과의 만남 이후 유난히 기운이 빠지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일이 잦아진다면 잠시 심리적 거리를 두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정 기간 연락을 줄이거나 단둘이 만나는 상황을 피하면서 나 스스로를 회복할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거리두기는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나를 위한 보호막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직접적인 확인입니다. 물론 모든 관계에서 직접 묻는 것이 쉽지는 않죠. 하지만 회복하고 싶은 관계라면 오히려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이 건강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우리 사이가 조금 어색한 것 같아서 내가 뭘 실수했나 고민이 됐어 라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대화를 열어보세요. 상대가 부정적인 감정을 숨기고 있었다면 그걸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오해를 푸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상대가 특별한 감정이 없었다면 나의 오해였음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덜 수 있습니다. 대화는 언제나 확신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의 무심한 말투나 태도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그 감정을 억지로 눌러두기보다는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기처럼 감정을 적어보거나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에게 조용히 털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감정을 명확히 이건 나의 몫이 아니다라고 분리해서 바라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해한다고 해서 내 존재 전체가 부정되는 건 아니니까요. 감정을 해소하는 것 자체가 관계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5분씩 감정일기를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누구에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를 짧게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실체가 명확해지고 그 감정에 휘둘리는 일을 줄일 수 있죠. 또는 오늘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면 왜일까?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도 감정 정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불편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불편한 감정을 억지로 무시하지 말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진짜 관계는 불편함을 덜어내고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쪽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는 것이 더 건강하고 따뜻한 선택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